저는 공장 생산직으로 오랫동안 근무해 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사업장 내 시설물이 붕괴되면서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6개월이 넘는 치료 기간을 가져야 할 만큼 큰 부상이었는데요. 하지만 회사와 산재 신청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공상 처리 합의서 및 이행각서라는 합의 문서를 작성했고 합의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난 뒤 그때 다친 부상이 악화되었습니다. 회사에서 받은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치료비로 쓰게 되면서 경제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되었고요. 저와 같은 경우는 산재 신청을 할 수 없을까요? 이런 사연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회사와 산재 처리 안 하기로 합의하셨는데 이후에 부상이 악화되면서 치료비가 더 많이 발생하게 된 그런 상황이신데 이런 경우에 회사와의 산재 포기 합의가 유효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이게 이제 경우에 따라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일명 이제 부재소 합의라고 법적인 측면에서 이제 부재소 합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재소 합의라는 게 뭐냐면 그 당사자끼리 일단 일정 어떤 법률 관계를 합의를 하고 추가적인 청구를 이제 하지 않겠다 이런 걸 부재소 합의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성범죄 같은 데 있어서 이제 상대방이 예를 들어 가해자가 일정 부분 손해배상을 이제 고소하기 전이라면 뭐 손해배상을 충분히 하고 사과하고 그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뭐 형사적인 절차를 밟지 않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부재소 합의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부재소 합의는 이제 이거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게 실무상에서 사실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뭐 법원이나 이런 걸 통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에 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부재소가 그럼 다 유효하냐? 그러면 뭐 이거 예를 들어 이 산재 케이스도 그런 거죠. 회사에서 합의금 받기로 했으니까 난 더 이상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없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 부재소 합의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이제 몇 가지 요건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불공정 합의가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인데 그래서 첫 번째는 합의 시에 예상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이어야 되고요. 그런 상황이어야 되고 그리고 당사자가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권리관계에 대해서만 이제 다퉈야 됩니다. 근데 이 사안에서는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이제 국가를 상대로 그러니까 근로복지공단이죠, 정확히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이제 이런 산재보험을 청구를 하는 것이지, 이게 사업주를 상대로 청구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근로복지공단은 국가의 대리인인 거고요. 그러면 국가를 상대로 청구하는 청구권이거든요. 지금 상담자분께서. 그럼 일종의 이걸 공법상 권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업주하고의 어떤 관계가 있는 권리가 아닌데, 사업주하고 합의해가지고 국가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 이거는 부재소 합의 요건에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당사자가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이거는. 공법상 권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제 손해배상 이 회사에서 해줬으니까 더 이상 산재 청구 못해 이렇게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자유롭게 사적 자치에 처분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이 합의 자체가 무효가 되고요. 그래서 네. 당연히 이 상담자는 이제 손해배상을 받았다고 해도 이제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별도의 산재 보상금을 이제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말씀 주신 것처럼 합의 이유지만 추가적으로 발생한 치료비 피해도 산재 신청으로 해결을 해볼 수 있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근데 어떻게 되냐면 이제 산재 신청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이제 여러 가지 비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치료비는 뭐 너무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뭐 이제 개업이라고 해가지고 요양비도 포함될 수 있을 거고, 또 일실 손해라고 해가지고 앞으로 휴업 손해죠.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이제 손해배상으로 얼마를 받았다, 기업에서 얼마를 받았다, 그거 받은 것 자체가 이제 무효가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 쉽게 설명을 드리면, 산재를 통해서 받으셔야 될 다 이제 각종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이 산정을 해보니까 2천만 원 정도가 된다. 근데 회사에서 우리 합의를 통해서 받은 금액이 1,000만 원 정도 된다. 그러면 총 2천만 원을 청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최종적으로는 1,000만 원 정도만 청구를 해서 추가적으로 청구를 해서 받을 수 있는 거지 이미 회사에서 받은 돈까지 더해서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이제 사업장 사고가 발생하면 이제 이거를 별도로 사업주와 협의해서 이제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과 산재 처리 중에 본인이 좀 유리하다고 판단을 해서 신청을 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손해배상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완전하고 실질적인 이제 피해 회복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이제 당사자, 사업주와 이제 피고용인 입장에서는
나는 회사한테 이만큼 손해배상을 하고 싶은데 그게 사실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회사를 뭐 나가지 않, 내가 회사에 소속돼 있지 않은 한, 제가 볼 때 예를 들어 1,000만 원 정도 손해 본 것 같은데 회사에 2,000만 원 다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산재보험 신청이라는 건 어떤 제3자에게 나의 손해를 객관적으로 평가해달라. 그리고 그에 맞는 금액을 달라고 청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완전한 어떤 피해 회복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냥 회사와 얘기를 하지 마시고 그냥 직접적으로 그 이제 산재를 청구하시는 게 사실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사업주가 산재 신청에 동의를 아예 안 하는 경우라면은 그럼 또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그거에 관해서도 조금 오해가 있는데요. 그 이제 산재의 보험 관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 관계는 사업주하고는 무관합니다. 그러니까 일정 부분 요건이 되는 사업장이라면 당연히 산재보험 관계가 성립하는 거지 사업주가 동의하고 말고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간혹 이거 사업주가 동의하지 않는데 내가 신청해도 되냐 이렇게 네.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험 관계는 사업자의 동의하는 별도로 성립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자신이 어떤 피해가 있다 하면은 이제 산재를 그대로 청구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변호사님, 그렇다면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에는 산재 혜택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없는 근데 건가요? 아직 조금 이제 법령이 많이 개정이 되어 있긴 하는데 이제 사각지대들이 좀 남아 있긴 해요. 뭐 5인 미만이나 그다음에 건설업의 1인 미만 업장들 이런 부분은 좀 예외적인 어떤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쪽은 이제 산재 신청 자체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두 가지인데요. 산재가 안 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근로자잖아요. 그럼 근로기준법상의 손해배상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으시면 되고 또 기타 그것도 안 된다 하면 별도의 민법상에 또 손해배상 규정이 있으니까 그거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으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다 산재가 안 된다 해서 나는 이거 보상을 못 받나 이렇게 판단하실 필요는 없고요. 다른 법과 제도를 이용하셔서 손해배상을 별도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